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낭만 의사 김성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이 낭만의 시대가 요즘 많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살다 이런 시대를 처음 본다 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원장님 주변에 그런 소리 하는 분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 예, 제가 이번에 다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예. 이 방송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레스토랑 하시는 저번에 선배 예. 되시는 분도 예.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긴 우리가 6.25 전쟁을 겪지를 않았고 또 일제 강점기를 겪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 세대는 좀 전쟁을 사실 6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미국만 봐도 그 사이에 베트남전 한국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번 사태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 자, 우리가 영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예. 이태리 영화 하나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카데미 작품상 나무주연상 받은 영화가 있죠. 음악상.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인생은 아름다워. 저 아버지가 예. 이 독일군 이게 홀로코스트 수용소에서 이렇게 총살돼 가면서도 아들한테 이것이 마치 영화처럼 그렇게 풍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무리 비관적이고 현실이 팍팍하더라도 인생에서 유머를 이렇게 여유를 잃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자기 최면을 겁니다. 예.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런 거로 다 잘 이겨왔는데 이번 사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잘 위안이 안 되긴 합니다. 미국 대통령부터 한국 대통령, 김정은이까지 다 서 있어 한 통속으로 놀고 시진핑까지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나. 차라리 좀 밉지만은 아베 총리가 그래도 지금 요즘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확실한 이야기를 끝까지 견지하다가 좀 쪼다가 된 것 같지만 결국 저런 사람이 끝에는 다 이렇게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베가 참 외할아버지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일본 총리도 하고 그래가 우리의 적인데도 요즘 보니까 좀 말을 좀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작업을 받아가요. 그때 3년 만에 옷을 한번 이렇게 맞췄는데 잘했습니다. 그냥 제가 또 자주 가기 싫어하니까 간 김에 그냥 좀 몇 번 했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잘 맞췄네요. 역시 원래 틀이 좋으시니까 옷이 날개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반응이 좋죠? 그건 다 원장님한테 자극을 받아서 이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별 말씀. 원장님 패션이 좋다 그러고 저도 옛날에 패셔니스트였는데 한 3년을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되셨나요? 한 4년 되셨나요? 딱 3년째죠. 5월 20일 날. 3년째. 그러면 제가 처음 하기 한 몇 개월 전에 처음 시작하셨군요. 그러면. 그렇죠. 몇 달 전이죠. 원장님이 거의 창립 멤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래도 몇십만 명 보니까 대단한 발전입니다. 아까 또 우리 그 실장님 의견에 의하면 외국에 가서도 유일하게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또 우리 하소연이란 말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도망가는 거 없이 자유로로 버릇을 물고 장렬하게 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망명정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와 또 말을 설 빼십니까? 버릇을 저한테 팔고 가십시오. 그냥 주죠. 망명할 때 하기 그거 그냥 키 어디 있노 하면 제가 그 차를 어떻게 갖고 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가게 되면 다 드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차가 또 불이 잘 타요. 가볍기 때문에. 자유로에 꽉 기름을 싣고 또 이 통을 넣고 해가지고 이 남침을 할 때 역으로 올라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망명정부나 또 프랑스 망명정부 드골도 망명을 해가지고 또 물론 좀 약간 미국에 배신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다 망명을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를 시키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니까 우리 나중에 그래 되면 심도 있게 대응을 합시다. 그래서 이 체코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망명 정부가 왜? 체코는 독일에 가까워가.
시대 때는 합병을 하고 할 때 이 체코에 슬로바키아는 아예 그냥 찬성하다시피 해가 넘어갔고 체코 사람들이 저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망명 정부가 그게 뭡니까? 새벽의 7인. 그렇죠. 예? 안드로포이드 오퍼레이션이라고 민원 작전을 해가지고 하이드리히를 암살해서 그때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함으로써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또 도시락 폭탄을 던짐으로써 그래서 그 장개석 정부가 수많은 자금을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또 그렇게 하고 또 김구 선생이 귀국할 때 자원금과 이 항공편을 지원을 해줬다고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장개석 총통이죠. 그땐 총통이었죠. 총통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아, 우리 중국 뭐 몇 억 명이 못한 일을 우리가 안중근 의사 혼자 또 윤봉길 의사 혼자 했다고.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애국 지사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니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해방 때부터 한국 역사가 잘못됐다고 이 책에 쓴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누굽니까? 문재인. 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좌파들이 저보고 입이 삐뚤어졌다는데 제가 옆으로 이야기할 제가 입이 좀 삐뚤어졌습니까? 원장님은 저기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정상입니다. 정상. 코하고 입하고의 균형이 안 맞습니까?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완벽하게 맞을 경우 그 사람은 뭐 10대에 걸친 살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걸 얼굴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성형외과는 아닌데요. 뭐 다른 과 전공했는데 얼굴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아주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입이 좀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그래도 말은 바로 하는 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제가 그 어저께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독전이라고요. 독전. 그거 보니까 고 김주혁 씨가 나오던데 막 초면에 그 사람이 중국 동포인데 마약 조선족 마약왕. 야, 악역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사실은 생전에 별로 없었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연기 변신을 해가지고 악역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게 무르익으려고 할 때 빛을 못 보고. 하여튼 제가 본 악역 중에서 최고로 아주 화끈한 악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면에 막 그냥 반말하고 막 기죽이는 게 있죠. 그래서 정말 아까운 연기다. 참 그 영화는 그냥 뭐 그렇게 예술적인 영화는 아닌데요. 요즘의 우울한 분위기를 잠시 잊기 한 2시간 동안 잊기에는 좋습니다. 그 처음에 그 엔딩 크레딧 봤죠. 노르웨이 눈길 그러니까 노르웨이입니까? 그 엔딩 제가 본 엔딩 크레딧에 하면 노르웨이 같아요. 하여튼 그 영화 봤습니까? 저는요. 언제 봤어요? 또 독전을 또? 저는 뭐 그냥 봤죠. 웬만한 영화는 다 보죠. 그것도 그 텔레비에서 봤습니까? 사실은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까? 하여튼 한 2시간 동안에는 그냥 이 우울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냥 영화, 소설, 또 책 이런 거로 읽는 게 그 순간순간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주색 잡기에 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 영화가 또 주제가 마약 아닙니까? 마약. 또 마약은 그게 그 영화 중국 영화 두기봉 영화의 마약 전쟁을 한국식으로 리메이크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이 반전도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이혜영 감독이죠 아마. 그분이 뭐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천하장사 마돈나가 그걸로 좀 데뷔작을 해가 동성애 다룬 영화. 굉장히 이렇게 좀 천재적인 감독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그 뒤에는 좀 조용해졌죠. 그래가지고 경성 뭐 학교인가 무슨 공포 영화 그거 한 개 정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로 요즘에 우울을 약간은 잊혀지게 해주는 별로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근데 뭐 그냥 웬만하면 뭐 컴퓨터 이런 것보다는 더 2시간 동안은 해피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잠시 우울을 잊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원장님이 그 지금
이 대개협 회장으로 출마했다 하는 인터뷰가 지금 나왔어요. 포기 없는 신념 김성진이 대개협 회장 적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나왔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4명이 나와 있어요. 총 후보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재활의학과 하시는 분이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하기 전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사실 기자분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면서 그래서 그분 기자회견은 이제 제 다음 날 릴리스가 될 건데 그분 주장은 이제 제가 되거나 그러면 그분이 되거나 그게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뭐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했던 말 하여튼 자기는 투표 일주일 전 남기고 만약에 김승준 회장님이 유리하면은 거기에 합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불리해도 끝까지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뭐 고마우신 분이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원장님이 이번에 그 이 출마한 포부들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의사들, 개원이들의 이익을 이렇게 지키는 단체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업적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업적으로 2016년 하지 정맥류 레이저 수술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제외되었을 때 금감원을 수차례 방문해서 다시 보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그때 제가 지금 이거 우리 황 소장님하고 방송한 지 2년 3개월쯤 되죠. 사실 제가 그때 유여애 전 최고위원 소개로 이렇게 제 방송에 처음 나오게 됐죠.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일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게 실손보험의 혜택 안 되면은 금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치질이 그런 식으로 빠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국민의 반 이상이 치질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슬쩍이 빠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금감원도 이야기하고 막 또 의사들도 99.9%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맥학회에서도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거 왜 금감원에 가서 항의를 하셨어요? 금감원에서 우리 자기들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를 하고 별 불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처음에 금감원을 찾아갔죠. 금감원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보험에 포함되는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하죠. 금감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위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맞죠? 맞죠.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가 그 전에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다 관장하죠. 관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분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만 그거는 정말 김 회장님 말씀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율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특히 또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이 제일 피해를 봤어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매년 약관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야 옛날에들은 처음 약관대로 혜택을 받으면 되지만 공무원들은 매번 바뀔 때마다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찰 공무원들 얼마나 또 소방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니까 그분들 하지 정맥류 많아요. 서서 일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술 못 받았는데 이걸 개정을 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죠. 많이. 그래서 저는 일단 신념을 가지면은 99.9%의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뚝심과 열정은 있죠. 그때 기자분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냥 물어보길래 좀 생각을 안 했다니까 뭐 김 회장님은 그럼 뚝심과 열정이죠. 그렇게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건강 그 보험에서 앞으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은 2인실, 3인실 비용을 대폭 이렇게 할인해줘서 뭐 2인실은 6만 원요. 뭐 이렇게 되고 100인 이하의 병원 의원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도 아니 그 입원비를 왜 100인 이하에는 안 되고 대학병원, 종합병원만 되게 해주는 겁니까? 그 작은 병원들은 속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걸 한번 개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1차 의료기관에서는 그냥 감기나 고혈압이나 이런 거 아주 가벼운 병이나 관리하고 뭐 수술이나 입원실은 다 포기하고 큰 병원으로 넘기자고 하는 게 의료 전달 체계의 골자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외과계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21개 전문과에서 20개과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뜻이 관철됐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분의 주장은 또 그분의 제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보건 정책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생각은 예.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백병상이냐 그거 제가 보도는 못 봤는데. 백병상 이하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럼 모든 입원 환자는 다 이제 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가격도 싸고 이러니까. 이거 정부는 갖다가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왜 큰 병원으로 몰리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도 그쵸. 지금 그분들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영국도 1차 의료기관을 제너럴 피지션을 제일 중시해가지고 예. 그 GP가 2차, 3차로 의뢰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나라에서 금액을 딱 편하게 해줘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다 오게 이런 건강보험 시스템은 없어요. 겉으로는 무슨 작은 사람들을 갖다가 잘 살게 하고 큰 사람들을 제한을 가하겠다면서 의료 분야에서는 큰 병원을 잘 살게 하고 작은 병원을 다 죽이겠다고 왜 그럽니까? 의사들이 이게 좀 바보 같다 보여요? 의사들이 좀 정치 이력이 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 당해온 건 있지만요. 같은 하나의 이제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요즘은 이제 1차 병원에서 맹장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 하나의 또 치질 수술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게 1차 병원에서 할 때하고 대학병원에서 할 때하고 값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큰 병원 가면은.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명장, 치질 이런 거는 거의 다 작은 병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다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는 지인이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한몰 골절이 된 거예요. 두개골이. 푹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병의 진전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도 없는데 또 이렇게 줄 통해서 먹여야 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수술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비용이 나오니까 일단 급성기가 지나면 다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 더 몰리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아니 의식도 없고 밥도 스스로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가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이 덜컥 100명 이상, 100인 이상 입원실이 있는 데다만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입원료를. 그리고 2인실, 3인실을 저렇게 할인을 해주면 이제 사람들이 6인실에 누가 갈라 하겠습니까? 그럼요. 전부 2, 3인실로 갈라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서로 이제 6인실 가려고 했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저기 병원에 입원을 오래 여러 차례 해봐서 잘 아는데 사실 뭐 6인실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밤에 잠도 자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또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힘들죠. 그래서 맞습니다. 웬만하면 돈만 있고 행편만 되면 다 적은 데로 가죠. 1인실이나 2인실이나 3인실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됐네요. 이제 맹장 수술이 좀 늦게 40대 후반에 와가지고 보통 맹장은 40대 후반에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동료사들이 진단을 어렵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배울 때 이 상복부가 아프다 오른쪽으로 확 내려가길래 사실 맹장이 그때만 해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음파나 CT로 잘 안 나와요. 물론 실력이 딱 이렇게 경험이 많아도 오진하기가 쉬운 건데 그래서 특히 또 같은 의사니까 진단하기가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딱 맹장 같으니까 한번 열어주시오 이랬더만 자기들이 책임 안 지겠대요. 그럼 맹장 아니도 책임 묻지 마세요. 근데 정말 뭐 떼굴떼굴 구르겠는 거예요. 이 진단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척추마취로 열어보니까
맹장이 맞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인실에 있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5년 이 방송을 또 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같이 친구가 됐죠. 뭐 한 4박 5일 입원해 있었는데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완전히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사실 퇴원하면 연락이 안 되긴 안 되는데요. 근데 이인실이 그만큼 사실은 그 서로 외로우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6인실을 그때 병실에 안 나가 6인실에 갔는데 말씀만 맞다나 막 밤에 잠 못 자요. 막 너무 막 그것도 시끄럽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은 보호자들까지 하나씩 붙으면 그게 6인실이 아니라 12인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애들 오고 이러면은 완전히 뭐 그 거의 병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자, 저기 지난 미국 시간으로 1일, 한국 시간으로 2일 트럼프하고 김영철이하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논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이렇게 감축에 대해서도 대화를 대상이다.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 쓰지 않겠다. 그리고 6월 12일 날은 빅딜 시작이고 사인하지 않고 회담을 여러 번 하겠다. 또 미국은 돈 안 쓴다. 한국이 다 쓰라.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보고 좀 뭘 느꼈습니까? 그냥 뭐 기가 막히고 코가 차고요. 그래서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판문점 남북 회담에서는 12월 달까지 뭐 종전선언을 한다더만 한술 더 떠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니 뭐 또 압박도 안 하겠다는 등 그 트럼프를 사실 좀 제가 좋아했는데 요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만장에 떨어져요. 그 보수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거대한 계획설, 트럼프의 이 전지전능설, 천재설.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작전으로 김정은을 도망 못 가도록 회담에 이렇게 틀에 넣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김정은을 어겼다고 제껴버리고 북폭을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김정은이가 손들고 항복해서 미국의 친미국가로 평양에 미군이 주둔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좌파들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들 쪽에서 트럼프 전지전능설, 천재설을 이야기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예수님, 부처님.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 두 분, 마호메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은 제가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전지전능한, 그분들도 전지할 수는 있겠지만 전능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처님도 사실 그 당시 시대에 뭐 그렇게 완전히 뭐, 또 지금 힌두교도에 의해서 인도하면 불교가 별로 없잖아요. 미얀마 이쪽에서만 해야죠. 그 전지한 분들은 몇 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한 분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전지전능. 없죠. 근데 무슨 트럼프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지저스 슈퍼스타 이런 말 안 있어도 슈퍼스타 그 초신성이 그때 폭발했다는 말이 있죠. 예수 탄생 때. 근데 그래서 슈퍼스타란 말도 나오는데 트럼프는 이 한국말로 하면은 이 잡놈입니다. 잡놈.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옛날에 좀 칭송하다가 지금 와서 잡놈이라 한다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볼 때는 좋은 점만 보이다가 지금 한국의 안보나 이런 문제가 걸리는데 트럼프가 저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 좋은 측면만 집중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들은 좀 트럼프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칭찬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럼 저희 또 잡놈이라면 또 명예훼손으로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 명예훼손은 트럼프가 해야 되는 거죠. 제3자 할 수가 없죠. 제3자가 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송이 혹시 번역되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원장님을 꼭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고발하면 원장님한테는 영광이지. 제보고 진짜 내 잡놈 10번 할게. 트럼프 잡놈 곱하기 8. 잡놈을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펠론이라 해야 됩니까? 그냥 시트라고 하든가 뭐. 시트. 한번. 하여튼 이 방송을 번역하시는 분 거기에 대한 번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요? 그래서 뭐 펠론, 시트. 하여튼 우리 또 교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적절하게 번역을 잘 해주겠죠. 잡놈. 사실 이 잡놈보다 더한 게 이제 개잡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를 왜 신성한 개를 갖다가 그런데 안 좋은데 앞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요새 보니까
20대들이 짜증난다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개짜증이라 이야기하고요. 모든 일에 대리라는 뜻으로 접두어로 개가 붙잖아요. 예, 구리다 이럴 때 아이 개구리 이렇게 말도 하고 좀 귀엽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실 제가 뭐 이 잡놈이나 개잡놈이든 간에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칭찬을 했죠. 그때 다 미워했잖아요. 그때. 네. 그때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우파를 비롯해서 뭐 좋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안 된다 할 때 트럼프가 된다. 네. 왜 돼야 되는가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요. 내가 참 밀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가 몰라요. 꼭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데 되고 난 뒤에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많았죠. 또 제가 또 국민 앞에 트럼프가 돼야 된다,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내가 또 하겠습니다. 트럼프 된다고 제가 우겼어요. 뭐 된다고 한 거는 예측을 잘한 거죠. 그건 아주 정확한 예측인데 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인들로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트럼프의 그 요즘 다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참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트럼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5부작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진짜 부동산 거래 하나로 세금 감면 받거나 또 자기를 과시하거나 카지노해서 돈 벌거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아주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그냥 탁월하더라고요.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분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항상 입술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왜 정말 항상 입술을 저렇게 FUXK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턱. 예. 아. 그래서 그걸 항상 그 기자들이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새 뭐 그것도 미워지고 사람이 한번 미워지니까 뭐 모든 행동이 다 미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지노에가 돈 좀 버니까 이제 자기 전용 트럼프 이 전용기 비행기 사고 또 저기 헬리콥터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그 사람은 자기 남바 번호가 예? 이 저기 저 트럼프더만요. DJ 뭐 이 팀가 그렇게 해갖고 다니고 그러더만. 도널드 트럼프죠. 이름도 희한해요. 무슨 도널드 덕도 아니고 뭐 또 사인도 희한하죠. 뭐 사인은 나도 그런 사인은 내가. 그게 김정은의 그 백두산체하고 백두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미워지는 거 있죠. 요즘은 막 그냥 사인까지 다 미워지고요. 참 희한하대요. 막 입술 모양까지. 저도 요즘에 진짜 엄청난 욕구를 느끼고 있는데 그 욕구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다 얘기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욕구. 그 말 진짜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떤 분야에 탁월한 천재성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회 공익에 도움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무리다라는 걸 이제는 살아오는 과정이 정상적인 사람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실수를 안 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예외상이 있는 줄 알았더만은 참 역시나 뭐 그 선생팬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보면 이제 옛날에 뭐 처갓집이 예쁘면은 뭐 처갓집 말뚝도 인사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막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만은 막 이번 사태에 보니까 막 모든 게 다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참 희한하게. 제가 볼 때 지금 저기 북한의 원조에 돈 안 쓴다. 한국 너가 주로 내고 일본하고 중국도 좀 내라 이라는 거 보고요. 생색은 쥐가 다 내고 돈은 우리 보고 내라고. 내가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베가 참 그 조상은 시원찮았지만 참 이 상황에서 제일 온건한 사람 같아요. 제일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지 않아요? 아베가. 그럼요. 그런 사람이 지금 드문 세상 아닙니까? 지금 뭐 필리핀 대통령 김정은. 필리핀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엊그제 공항에 들어오는데 그는 3일날 들어왔죠. 어제 들어왔죠. 30도에 가죽 자켓을 입고 왔어요. 오늘은 또 무슨 한국의 문재인과 이렇게 회담하는 거 보니까 뭐 필리핀 전통 의상도 아니고 뭐 하얀 티 입고 안에 하얀 셔츠 입고 안에 또 멜빵까지 했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시민 평론가가 옛날에 국회
당선 인사할 때 백바지 입고 우리가 갔죠. 네.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짙은색 양복을 입는 이유가 이번에 그 페이스북 그 주커버그인가 이 사람 그 저 청문회 나갈 때 그 사람 항상 이렇게 라운드 티 입는데 그날은 이 짙은 감청색 옷을 입고 나갔잖아요. 넥타이도 매. 예. 그게 뭐 sorry 수트라 그래 표현하대요. 이게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 미국에 보면 유명인들이 법정에 나갈 때 그 옷이 항상 보면 평소에는 남봉꾼으로 입고 다니던 연예인이라도 법정에 나갈 때는 아주 제대로 갖춰 입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감의 표시, 그 내가 어떤 미안한 감에 대한 표시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나이트를 가도 그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았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나이트 클럽은 드레스 코드 좋은데 안 갔구나. 예, 뭐 별로 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고 뭐 그런 뭐 어떤 드레스 코드가 있었나요? 그때도 보면 자켓을 입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대한 약간의 드레스 코드가 있고 입구에 있는 기도들이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물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좋은 데는 못 가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데입니까? 그렇구나. 부산 가시죠, 뭐. 부산엔 그런 데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역시 그 서울이 물이 아주 좋군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영화에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가 딱 그 결정을 하더라고요.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기다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테 팁 딱 주지 않습니까? 들어가려고. 서울은 그런 데가 있었군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그냥 그렇게 기대 품고 갔다가 또 쓸쓸하게 그냥 술이나 먹고 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뭐. 뭐 미팅에 나가서 그렇듯이. 자, 그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인데 지금 한국 남한을 갖다가 통째로 거래를 해버리려고 저러는데 저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안 되게 해야죠.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참 그 신라 고구려 백제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요. 또 고려 시대 또 여말 선초를 거쳐가지고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을 그 6.25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때 정말 탱크 한 대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탱크를 뭐 구경이나 해봤겠나. 배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막 성금을 모아가지고 미국서 미국 중고배를 갖다가. 근데 이거 북괴군이 부산을 침투하는 걸 그 배가 격침을 시켰죠. 네, 그 북한군이 이제 상륙 작전을 해가 양동 작전을 하려고 그죠? 내려오던 걸. 그 지금 이 강원도의 GNP 봐도 못한 그런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송두리째. 그 저 나라는 태영호 전 공사의 말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고사합니다, 고사.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책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태영호 공사. 그냥 북한을 압박만 조금만 더 하면 말라 죽기 직전인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 김영철이가 미국을 가는데, 지는 비즈니스를 타고, 보통 그 정도 사람이 이 북한의 2인자가 미국을 가면 전용기를 가는 게 안 된다면 거의 1등석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1등석도 못 타고 비즈니스 탔습니까? 아니, 비즈니스를 타고 지가 7명을 데려갔는데 지 선글라스 낀 경호원 2명을 포함해가 그러면 이코노미에 있을 때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저 돈은 많을 건데 또 저끼리는 또 돈 많잖아요. 그놈들이 외국에 올 때만 죽는. 쇼하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에 하룻밤에 650만 원짜리 호텔에 자는데 그 돈을 지금 누가 낼 건가? 미국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못 내고 뭐 한국이 내고 싶은데 또 후딱 낸다 했다가 욕먹을까봐 살짝 그러고.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내니 무슨 비핵단체에서 내니 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노벨 뭐 평화상 뭐 상금을 낸다는 지금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속옷을 38억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샀다고 한 4년 전에 영국의 신문에 보도됐어요. 뭐 금으로 만들어도 38억 안 나오겠네. 무슨 속옷이길래 38억이 들었습니까? 기쁨조. 기쁨조 속옷. 김정은 속옷이 아니고. 기쁨조가 무슨 3천 국녀쯤 되나 봐요.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38억.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고 할 때 저렇게 쇼를 하고 반값 있니 없니 저러고 무슨 그까지 타고 올 비행기가 없니 곧바로. 아니 노벨 평화상 이런 거는 좀 차라리 폐지 운동을 좀 합시다.
그거 탄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같은 놈이 없는 것 같고, 단체 중에 제대로 된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국경 없는 의사회, 그거는 좀 괜찮은 단체입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국경은 맨날 한쪽만 넘어 다녀서 문제지. 아프리카에 많이 가고, 북한에도 가긴 갔죠. 예. 그래도 뭐, 그나마 좀 나은 단체다 이거죠. 또 뭐 가게가, 개가 가재 편든다고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위세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다들 쫄고 있어요. 쫄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 또 뭐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뭐 누구다 하면 누구라고. 예, 요즘은 이제 제 차례라고. 예? 큰 집에 갈 차례라고. 국립대학 갈 차례라고 뭐 협박을 하는 놈이 많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별로 안 다루고 있잖아요. 예? 팩트만. 아니, 사람이 그냥 그거 했다고 간다 그러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나는 순순히 안 가요. 내 기자회견 딱 해가지고 다 너네들 지은 죄들을 내가 한번 읊어보겠다 하고 가지요. 근데 MB는 좀 한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외국도 더 안 가시고 그렇게 순순하게. 아니, 나 그런 허당 처음 봤어요. 네. 적당히 가면 뭐 그걸로 끝내줄 줄 알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넣어놓고 2탄, 3탄, 4탄, 5탄 얹을 거예요. 옛날에 그 김동길 교수님 방송을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요. 그 옛날에 MB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중도 실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지금 완전히 감옥 갔잖아요. 그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니까 가운데 편들어 준 사람이 좌우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런 말을 옛날에 그 무슨 신문에 칼럼에도 편들어 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중대한 사회적 문제에서 모든 것을 중립을 지키는 거는 제가 볼 때 중립이 꼴 기회주의일 수도 있죠. 진실을 말해야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진실은 이야기해야죠. 제가 옛날에 그때 21개 과에서 그냥 최대세 비장을 아무도 그 공개적으로 지지 않을 때도 끝까지 지지했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소신이 맞기 한참 때문에. 후배인데 그렇게 지지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까지 항상 어찌 보면 그 강자의 편보다는 어떤 제가 옳다고 믿는데 항상 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정권이 스스리 벌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항을 하겠나. 그럼 지금 이 정권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있는 정부 아닙니까? 그럼요. 그동안 우리가 저거들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촛불 민주주의. 옛날에 박근혜 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면서 직접 촛불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집권한 그 그렇죠. 정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정권 하에서도 말을 못하면은 김정은이 그런 나라 갔을 때는 바로 김정은 사진만 봐도 뭐 이렇게 사진을 훼손하면은 아우지 간다면서요. 그 요즘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거의 비판하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승거이한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네 어느 신문사야? JTBC.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자는 언론 질문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번에 북한에 갔을 때 뭐 기자들을 가다 놓고 뭡니까 음악회 할 때 그래갖고 기자들이 복도의 한쪽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때 이승근이가 왔은가 김영철이가 와서 그랬죠. 기자 양반들 미안합니다 하고 뭐 사과를 한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쇼를 한 지 얼마 됐다고 세상에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오는데 들어오면서 한국 기자들이 5월 16일 날은 안 돼. 그 회담 못 한다. 그 사유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면 그 사유가 해소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걸 갖고 네 어느 소속이야부터. 아니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근데 왜 그런 JTBC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 성명서를 안 내나요? 그게 이제 언론이 그렇게 하면 언론도 아니죠. JTBC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유감을 표시하고 특히 손석희 사장 손석희 칭찬해서 그러나 이승거이가 손석희 선생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에서 칭찬받으면 자기 기자가 개망신을 당하고 와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언론입니까? 기자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기자가 무례한 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5월 16일 날은 못한다다가 6월 1일 날은 하는데 못한다던 사유가 해소됐느냐고 물었을 뿐이죠.
그건 정확한 팩트를 물어본 건데 그게 무슨 무례하다는 둥. 그 다음에 대한기자협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이럴 때 기자협회가 예. 제대로 싸워야지요. 지난번에 중국 가서 기자가 얻어 터져도 기자협회는 그냥 성명 한번 내고 씩 들어가고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만약에 일본의 아베나 뭐 미국 측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난리가 안 났겠어요? 예. 지금 뭐 요번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 1위에 올라가지고 뭐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축하했는데 그게 답을 안 했다고 또 난리가 났다 그러대요. 아니 그거 문재인 축하했으면 그냥 축하했구나 하면 되지. 예. 그 답을 안 하면 대통령 각하 고맙습니다 하고 공개적인 트위터에 또 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또 아닌 것도 아니래요. 뭐 딴 데 또 감사도 했는데 그 즉답을 안 했다고. 뭐 그 사람은 또 뭐라 써놨냐면은 나는 뭐 문이 문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뭐 달림 인이 뭐 달림이라도 합니까? 네, 달림이라고도. 달림의 얼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러면 본인만 뭉클해지면 되지 왜 남한테 그걸 강요하냐고요. 이게 무슨 언론 감동 공유의 시대인가 봅니다. 감동 공유 강동 공갈 협박 무슨 아니 그게 그럼 혼자 뭉클하세요. 그 자유국가 저번에 그 방송에서 머리 뒤에 땄는 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시기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있다고 뭐 그 태영호 공사처럼 말하는 분도 있고 그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라고 뭐 말할 수도 있다는데 그것도 참 궤변은 궤변이지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기자의 질문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무례하다고 표현하고 또 그게 가만히 있는 기자협회 그러니까 더더욱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옛날에 괴뢰하고 비슷한 용어로 주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달리는 게. 네, 주구. 그래서 요즘 주구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가지고 아부를 못해갖고 아주 안달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네요. 문비어 청가 같은데 그게 글쎄요. 또 근데 저런 사람들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하게 그 지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좌파를 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우파나 기득권, 보수 기득권은 저것만 각자 먹고 살았고 좌파들은 어쨌든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먹고 사는 수단들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쭉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재집권을 해서 저래 설치고 있지요. 그 작전은 잘 썼네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를 낳고 있는가 하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원장님 저 일부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1부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